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하스퍼가 바로 내일 새벽 역사적인 UEFA 유로파 리그 결승전을 앞두고 있고, 현재 토트넘 하스퍼는 모든 대회 통산 17년, 유럽 대항전에서는 무려 40년의 무관을 깰 수도 있는 정말 역대급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토트넘 하스퍼의 전담 기자들은 토트넘의 이번 경기 예상 라인업을 발표했고,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하게 되면서 유로파리그 트로피를 직접 노리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하스퍼는 바로 내일 새벽 2024-25 시즌 UEFA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가 상대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0승 9무 18패로 리그 16위를 달리고 있는 17위 토트넘 하스퍼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막장 행보를 보이고 있는 팀으로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최근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공식전 5경기 동안 1무 4패라는 최악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팀인 만큼 토트넘 하스퍼 입장에서도 충분히 해볼만한 매치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토트넘 하스퍼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올드 트래포드 원정에서는 3대0으로 압도적인 스코어를 내면서 박살을 내버렸고, EFL 카라바오컵 8강전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코너킥으로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4대3으로 승리를 거머쥐었으며, 이번에 있었던 프리미어리그 25라운드에서는 토트넘 하스퍼가 홈에서 1대0으로 맨유에게 승리를 거두는 등 토트넘 하스퍼는 이번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3전 3승 8득점 3실점이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만날 때마다 박살을 냈기 때문에 토트넘 하스퍼 입장에서 17년 만에 무관 탈출의 마지막 관문이 맨유라는 점은 충분히 자신감을 가질 만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하스퍼의 불안 요소라고 한다면, 최근 토트넘 하스퍼는 부상 문제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토트넘 하스퍼는 팀의 창조성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제임스 메디슨, 데안 클루셉스키, 루카스 베리발이 모두 부상으로 아웃이 되면서 팀의 플레이 메이킹을 해낼 수 있는 선수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손흥민 선수 또한 부상으로 고생을 하면서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닌 상황인 만큼 엔체 포스테코글루 감독 입장에서는 선발 라인업을 짜는 데 있어 상당한 고민이 될 만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손흥민 선수가 선발에서 빠져야 한다는 일부 팬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토트넘 하스퍼의 전담 기자들은 토트넘의 이번 경기 예상 라인업을 발표했고,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하게 되면서 유로파리그 트로피를 직접 노리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결정을 내려야 할 첫 번째 사항은 바로 포메이션 선택이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사실상 누가 출전할지도 거의 확정된다. 아스톤빌라와의 경기에서 무려 10명의 선수를 제외한 것은 그중 단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빌바오에서 선발로 출전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셈이다. 포메이션에 따라 남은 한 자리는 손흥민에게 돌아갈 수 있으며, 금요일 밤까지 몸 상태가 증명된다면 손흥민은 선발이 유력하다. 다만 파페 마타라사르 역시 후보인데, 그는 후반전에 허리 통증을 겪었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좋은 활약을 펼쳐온 이력이 있다. 엔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빌라파크 원정에서 4-4-2 포메이션을 사용하여 해당 전술이 자신의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지를 테스트한 것으로 보인다. 빌바오에서의 경기의 핵심 선수는 도미닉 솔랑키가 될 수 있는데, 그는 경기 중 히샬리송 뒤에서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좀 더 아래로 내려오는 역할을 맡아야 하며, 이에 따라 팀은 때때로 4-2-3-1 형태를 띠게 된다. 손흥민 역시 그 역할을 수행할 수는 있으나 팀의 캡틴인 그는 도미닉 솔랑키만큼의 피지컬적인 존재감은 가지고 있지 않다. 알레스 골드 기자의 예상 선발 라인업: 굴리모 비카리오 골키퍼, 페드로 포로, 크리스티안 로메로, 미키 반더벤, 데스틴 유도기, 브래논 존슨, 이브 비수마, 로드리고 벤탄쿠르, 손흥민, 도미닉 솔랑키, 히샬리송. 두 번째, 롭게스트 기자의 의견: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최근 아스톤빌라와의 경기에서 선수 선발을 통해 유로파리그 결승전을 염두에 둔 큰 힌트를 드러냈다. 이날 벤치에 이름을 올린 7명의 선수들은 명백히 빌바오에서 열릴 결승전을 대비해 휴식을 취한 것이며, 크리스티안 로메로, 미키 반더벤, 데스틴 유도기까지 아예 스쿼드에서 제외된 결정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선발 명단에서 단 한 자리가 남아있으며, 최근 부상에서 복귀한 손흥민이 그 자리를 차지할 가장 유력한 후보다. 토트넘 하스퍼의 캡틴 손흥민은 지난 2경기에서 출전 시간을 점차 늘려가고 있으며, 바스크 지방에서 열릴 결승전에 선발로 나서지 않는다면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부상으로 인해 몇몇 핵심 선수를 잃은 상황에서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4-2-3-1 혹은 4-4-2 포메이션 중 하나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두 가지 포메이션 모두에서 도미닉 솔랑키와 히샬리송이 투톱으로 함께 출전할 것으로 보인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상황에 따라 전술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벤치 자원도 확보하고 있으며, 루카스 베리발도 경기 후반에 투입되어 토트넘 하스퍼의 막판 피트니스 향상을 가져다줄 수 있는 선수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롭캐스트 기자의 예상 라인업: 굴리모 비카리오 골키퍼, 페드로 포로, 크리스티안 로메로, 미키 반더벤, 데스틴 유도기, 브래논 존슨, 이브 비수마, 로드리고 벤탄쿠르, 손흥민, 도미닉 솔랑키, 히샬리송. 세 번째, 리 윌모트 기자의 의견:
수요일에 열릴 유로파리그 결승전을 앞두고 토트넘 하스퍼의 선발 라인업은 거의 자동으로 정해지는 분위기다. 지난 금요일 아스톤빌라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10명의 주전 선수들이 휴식을 취했었기 때문에 이들 대부분은 이번 중요한 결승전 경기에 직행 출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중 한 명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골키퍼는 굴리에모 비카리오, 수비진은 페드로 포로, 크리스찬 로메로, 미키 반더벤, 데스티니 오도기로 구성된 주전 수비 라인이 나설 것이다. 중원에는 이브 비스마와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출전한다. 선택지가 거의 없기도 하지만 두 선수 모두 보데 글림트와의 경기에서 활약을 보면 충분히 자격이 있다. 문제는 넘버 10 역할을 누가 맡을 것인가다. 윌슨 오드베르가 두 차례 그 자리를 맡았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다. 도미닉 솔랑키를 그 자리에 배치하고 히샬리송을 최전방에 세우는 방법도 있다. 이 구성은 필요에 따라 유동적인 4-4-2 형태로 전환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파페 마타르 사르의 활동량을 활용하고 싶다. 그가 몸 상태만 괜찮다면. 이 경우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갖춘 3미드필드 구성이 가능하고 동시에 세 선수 중 누구든지 전방에서 나설 수 있어 공격의 유연성도 확보된다. 최전방에는 손흥민을 바로 복귀시켜 선발로 기용한다. 반대쪽 윙에는 브랜논 존슨, 그리고 중앙에는 도미닉 솔랑키를 세우겠다. 이 선택은 히샬리송에게는 다소 가혹한 결정이 될 수 있지만 그는 여전히 벤치에서 대기할 것이며 분명히 교체 자원으로서 투입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리 윌모트 기자의 예상 라인업: 굴리모 비카리오 골키퍼, 페드로 포로, 크리스찬 로메로, 미키 반더벤, 데스티니 우도기, 이브 비수마, 로드리고 벤탄쿠르, 파페 마타르 사르, 브라논 존슨, 도미닉 솔랑키, 손흥민. 결국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가 선발이냐 벤치냐 논란이 있었지만 손흥민 선수가 무조건 경기에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토트넘 하스퍼는 현재 제임스 메디슨, 데안 클루셉스키, 루카스 베이발의 부상으로 경기를 풀어낼 수 있는 선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무조건적으로 경기에 나와야지만 토트넘 하스퍼도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흥민 선수로서는 2019년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 이후 무려 6년 만에 유럽 대항전에서 또다시 결승전에 올라서게 되면서 우승 도전에 나서게 되었고, 결승 진출 자체도 2021년 카라바오컵 결승 진출 이후 4년 만의 일인 만큼 이번 토트넘 하스퍼의 유로파리그 결승 진출은 토트넘 하스퍼 구단에게나 손흥민 선수 개인에게나 경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최근 유럽 축구계에서는 손흥민 선수와 마찬가지로 평생 무관이었다가 첫 우승을 거머쥐게 된 해리 케인 선수가 첫 우승을 따내는데, 손흥민 선수도 이번 시즌 유로파리그를 통해 오랜 무관의 한을 푸는 우승 트로피를 따냈으면 좋겠고, 토트넘 하스퍼가 이번 시즌 유로파리그에서 보여준 경기력만 발휘를 해낸다면 충분히 우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한국 축구계 입장에서 봤을 때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이 챔피언스리그에서 결승 진출,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하스퍼가 유로파리그 결승 진출을 해내는데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모두 유럽 대항전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